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의 대중국 해체 전략 본격 가동, 북한 점령 준비, 오케이, 마무리됐고요. D-Day가 아마도 올해 추석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25 참전 부대들이 한국으로 속속 직결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공동대표 성상훈입니다. 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 국가안전기획부 공작관을 하셨던 최수영 선생님하고 제가 현재 지금 공동대표인데요. 지금 이분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3, 4개월 동안 방송 편집해드리고 해가지고 지금 정상화 만들어 드렸는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나오시고 한국외대 중국어 동시통역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 제가 왜 이거 같이 했냐면은 이제 북한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면은 북한 접수하려면은 이거 결국은 역사전쟁입니다. 역사전쟁. 종북 주사파 뿌리를 뽑으려면 역사전쟁인데 역사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하니까 힘이 많이 듭니다. 돈도 많이 깨지고 그리고 저기 북한, 중국 이런 데서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뭐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정기 월정기 CMS 정기 후원 해주시던 분들은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여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CMS 후원이 됩니다. 제가 댓글에도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저희가 이거 가지고 뭐 하려면요. 뭐 하려고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 저희가 자료가 많아요.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 자료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냥 무상으로 배포하려고요. 그거 하려고 해도 그거를 다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한 4, 5천만 원 깨집니다. 예. 그래서 그 한 4, 5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 하려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은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뭐 한 4, 5천만 원 모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법에 저촉되고 이런 거 없어요.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역사 전쟁을 좀 세게 하려고 저희가 했으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월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디펜스 뉴스 월정기 CMS 후원은 끊겼습니다. 저희가 법인세를 많이 못 내가지고 직원들 뭐 저기 사대보험 이런 거 하니까 한 2천만 원 밀렸더라고. 아따 힘들어. 예. 나라 한번 살려고 하니까 자기 전 재산 다 토해내야 되고 제가 2012년도 초부터 했으니까 지금 10년, 11년 차죠. 11년 하니까 알거지 됐습니다. 예. 이게 남을 이 해방을 시키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한다고 저기 어디 성경 말씀에 어디 나온 것 같더만은 진짜로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재산 있는 거 다 털어야 되고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같이 나라 한번 살려보시죠. 역사를 모르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면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멍멍이 되고 역사 앞에 창녀가 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 전직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 앞에 창녀짓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 뒤집어진 겁니다. 예. 이건 누구 탓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안 가르치고 자식들한테 야 무조건 서울대 가라 출세해라 그렇게 가르친 우리 부모님들 탓입니다. 나라 뺏긴 거는요. 자 역사 공부 같이 하시죠. 자 지금 베트남에 K9 소형 무장 헬기 카이에서 만들었죠. 수리온 헬기가 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제 장비들을 썼는데 러시아제 장비를 빼고 한국산 장비를 넣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는 미군 기지가 배치가 네 군데가 배치가 되고 있고 일본이 토마호크 500발을 구매한답니다. 사거리가 2,500km 앞에 핵탄두를 끼울 수가 있죠. 사거리 2,500km면요. 이게 2,500km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거의 란저우 여기 저기 일본에서 이쪽에 뭐 이시가키나 이런 데 섬에서 쏘면요 란저우까지 가는 게 이게 한 2,500 됩니다. 우리나라 태안에서 쏘면은 해남도까지가 한 3,000km 되니까 홍콩까지가 한 2,500km 한 이 정도 거리가 홍콩에서 인천 거리가 한 뭐 2,500km 정도 되니까
사실상 중국 전역이 일본의 토마호크 미사일 500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을 접수하는 훈련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화에 K9 사러 왔다는 이야기가 쭉 기사가 나오죠. 베트남이 돈이 없어요. 이거는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소형 무장 헬기, 뭐 수령 수송 헬기 산다는 이야기, 육군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F250, 뭐 경전투기 이런 거 사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해남도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함정들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도 신경을 안 썼는데 거기다가 이제 군대를 배치를 해야 되면은, 그래 되면 이제 중국이 전선이 넓어지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그래가지고 파산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의 미군 기지 추가 4곳 건설. 이거 보이시죠? 이제 이게 해상 봉쇄해가지고 파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영국의 해병대가 한미 쌍용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그 6.25 이후에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의미심장한 이야기고요. 지금 미국 본토에서 해병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일 해병대도 들어오고, 지금 미 해병 1사단도 직결했습니다. 해병 2개 사단이 지금 훈련에 참가했는데, 해병 1사단이 장진호 전투 주역이죠. 6.25 이후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과 미국 앵글로색슨 계열의 국가들이 지금 한반도로 속속 몰려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진호 전투 시즌 2 한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만든 게 뜬금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타이밍 보고 만든 거고, 예전에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 했죠. 자연사 박물관이 시즌 1이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은 시즌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거 뜬금없이 만든 거 아닙니다. 다 이런 국제정세 보고서 만든 겁니다. 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도메인이 kcia.kr입니다. kcia.kr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 미국의 정보기관들하고도 또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합동 작전을 하려고 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니미초 등 미국 항모 강습단이 한국군 한미일 삼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가 지금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고요. 쭉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을 3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각종 훈련을 20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훈련을 보면요, 도하 훈련이 집중적으로 됐고, 강을 건너는 훈련이죠. 그리고 산악저도 훈련, 우리나라 KCTC 그 과학화 훈련장 있죠. 거기 가가지고 미군 부대, 한미연합군 부대가 가서 이제 대항전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미군들이 산악전에서 약합니다. 우리나라 산이 이게 정말 이거 고통스러운 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산이란 거는 그 로키 산맥을 넘은 그 다음 평지인데, 우리나라는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그 6.25 때도 우리 그 해병대들이, 미 해병대들이 우리나라 산에 완전히 질려버려 가지고 완전히 그 전투를 하다가 포기한 뭐 그런 뭐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훈련한 걸 보면 포로 체포, 포로 분류, 포로 신문 훈련, 이때까지 안 했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작년 10월 30일 그때 충무 훈련했죠.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충무 훈련했는데, 그때도 포로 훈련을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설치하고 뭐 이런 훈련을 했고요. 그때도 육해공 해병대 그 주한 미군까지 실제로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동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특이사항이 자유의 방패 훈련과 별개로 주한미군이 자유의 전사 훈련을 또 별개로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수전 화생방 훈련을 이제 뭐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공군이 36시간 동안 지속 출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군 조종사들이 한번 출격하고 와가지고 무기 새롭게 교체하고 또 출격하고, 갔다 와서 또 무기 교체하고 출격하고, 36시간 동안 안 자고 그 긴급 그 출격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씩
5분 10분 조는 거는 그 무기 교체하는 그 사이에 그 거기 뭡니까 저기 주차장에 그 비행장 활주로에 내려가지고 잠깐 소변 보고 거기서 잠깐 기지개 한번 켜고 다시 탑승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거를 36시간 또 반복했다는 거냐. 이거 전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종합적으로 보면은 미 해병 두 개 사단이 지금 들어와서 훈련했는데 미 해병 한 개 사단은 동쪽으로 항모전단하고 치고 들어가고 한미연합군이 이제 어, 휴전선 전역에서 밀고 올라가고요. 그거와 별도로 이제 주한미군이 특수전 병력이 또 별도로 침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서해 쪽으로는 미 해병 한 개 사단이 평양 쪽으로 들어가는데 평양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면은 대련이나 아니면 청도나 이쪽을 바로 상륙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동쪽에는 미 항모전단이 떠서 이제 항공 세력을 이제 커버해주고요. 우산을 씌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는 오산, 수원, 군산에서 뜬 한미 연합 공군이 평양 이쪽, 이 북한 이 서쪽 지역의 방공망을 이제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우리 군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사시에는 북경도 바로 때릴 수가 있는 뭐 그런 뭐 훈련들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요. 공군 조종사 구출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그 예비 수송 함대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비상 사태에 터졌을 때만 움직이는 예비 수송 함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진해에 들어왔습니다. 6.25 이후에 최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예. 자, 은행 연쇄 파산 전엔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 미국에서 지금 은행이 줄부도 나고 있죠. 2024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이전에 북한을 쳐가지고 해방시켜야지 선거에 이용을 해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데이가 올해 추석일 수도 있고 내년 설일 수도 있고 내년 추석일 수도 있고 세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3월 4월 달에 계속 훈련하면요. 북한 모내기 못합니다. 그리고 뭐 8월 9월 뭐 그때 계속 훈련하고 하면은 그때 또 태풍 지나가고 장마 지나가고 하면은 농사 망하는 거죠.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이렇게 훈련하니까 농사가 계속 망하는 겁니다. 모내기 안 되고 그 추수 안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추석이냐 설을 디데이로 삼냐면은 추석이나 설에는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가죠. 고향 가니까.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서울 경기에 포탄이 몇 발 떨어져도 그만큼 사람이 다칠 확률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갑 장비가 대규모로 기동하려고 하면은 교통 체증 때문에 평일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석 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추석, 내년 설, 내년 추석 뭐 요 세 번의 기회 때는요. 가급적이면 고향에 내려가십시오.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친지들 만나고 계십시오. 언제 때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 아니고서는 이게 답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뉴욕은 트럼프 팬들이 집결해가지고 축제 분위기랍니다. 역풍이 불고 있고 바이든 그 기밀 유출은 기소가 안 됐죠. 그리고 뭐 저기 그 누구야 힐러리 FBI 뭐 관련 뭐 자료 빼내고 이런 것들 뭐 기소 안 됐고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나 소위 말해가지고 힐러리나 아니면 오바마가 온갖 기밀 유출 뭐 부정부 패인 거는 기소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트럼프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가 불법이랍니다. 지금 뉴욕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내용은 뭐 소위 말해가지고 뭐 이 뉴욕에서 벌어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뉴욕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효력이 없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고 지금 야 바이든 안 되겠다 정치적으로 이 장난친다 뭐 그런 것들이 퍼지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의 언론에 나오고 미국의 주류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현지에 저희가 이 정보 수집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 몰린 바이든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에 한 1200조 원 썼는데 허공에 날아갔고요. 중국 반도체 개발한다고 한 1000조 썼는데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5700곳이 폐업했고 중국으로는 반도체 장비들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서는 고급 최첨단의 반도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전기차도 폭망하겠죠. 전기차에 반도체 한 200개 300개 들어가는데 구닥다리 반도체 넣으면은 그 중국 전기차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리고 중국이 경제가 무너져 지금 전자산업이 폭망하고 지금 농업 국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다 망하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 다 망하고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화웨이가 돼지를 키운대요. 무인 스마트 돼지를 키운대. 여러분 삼성이나 LG가 저기 돼지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이게 지금 무역이란 거는요, 비즈니스는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뢰입니다, 신뢰. 그런데 중국에다가 물건 주문하면요, 물건이 안 와. 한 1년씩 안 온다고, 1년씩. 무슨 팬데믹으로 무슨 봉쇄를 했니, 안 했니? 그거는 알 바 아니고 물건이 와야 되는데 물건도 안 오고, 돈만 먹고 돈도 안 주고 파산해버리고. 그 누가 중국에다가 주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중국에서는 지금 줄도산하고 있고 뭐 아사자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얀마군이 중국에서 전투기를 샀는데 미사일이 안 나간대요. 중국의 군함 잠수함을 샀는데 엔진이 없고 금수 조치당하니까 엔진을 못 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무기가 전부 다 지금 퇴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 구했던 나라들이 전부 반중국가로 돌아서고 있고 러시아 무기를 불법 복사한 게 중국 무기인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러시아 무기 야 이거 그냥 뻥스펙이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 시장을 지금 한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다. 자, 미 의회는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 기술 등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국은 지금 의료 시스템이 붕괴했고요. 그리고 전염병 창궐로 지난 3년간 한 4억 명 정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중국 전역에서 한 30만 명 정도씩 3년이면 한 4억 명 되고 지금 아직도 무슨 전염병이 돌아.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명 정도씩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버블이 안 터지겠습니까? 인구가 갑자기 뭐 4억 5억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래 된다. 자, 중국 내 기업들 줄도산하고 있고요. 실업률 폭증하고 있고 중국 내 아사자 소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들이 관청으로 대거 몰려가서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공안이 총을 발사해 가지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는 지금 한 줄도 안 나오죠.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시진핑이가 뭐 저기 어디 가가지고 사우디하고 뭐 이란 뭐 평화 협정을 중재했다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왜 의미가 없냐? 뭐 암 말기 환자, 암 사기 환자가 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한부 인생인데. 자, 시진핑이가 2027년까지 대만 침공하겠다 이 이야기가요. 중국이 지금 전쟁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인구를 지금 살처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늘에서 뭔가 약을 뿌린대.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이제 죽어나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약이 없으니까 기존에 병원에 들어갔던 환자들 다 죽어나가는 거죠. 중국은 인구가 3억 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무역을 안 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대규모 살처분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지적 수준이 중학생입니다. 무슨清华대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과거 문화대혁명 때 그 시골로 하방운동 한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중학생 때 내려갔어. 자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지적 수준이 중학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만 위험한 게 아니고 중국이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에다가
전염병 갖다 뿌리고 요즘에 무슨 마약 성분이 막 퍼진다고 지금 대치동 학원가에 마약 성분 퍼진다고 난리 났죠. 그 중국 애들 뿌리는 거야. 그 중국 애들이. 그 나중에 전라도하고 제주도에 뿌린다고. 왜? 여기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죽어 나가고요. 예. 죽어 나가고 그러면 여기 엉망진창 되면은 해상 민병대 동원해가지고 전라남도 점령하고 제주도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해군 미국의 해군이 이쪽 서해안으로 진입을 못 한다고. 그거를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요쪽에다가 어 전염병을 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우리 국정원이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기현 국정원장이 지금 그 이 북한 간첩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계속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문재인이가 USB를 북한에 넘긴 게 김정은이한테 넘긴 거 그거 국정원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국정원에서 만들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수사를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북한 간첩을 비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정숙이 옷값 그게 특활비로 지금 만들어졌다고 언론에 다 그 공개가 됐는데 국정원 특활비 그러면 누가 갖다 줬냐? 그거 수사를 해야 되냐? 수사 안 하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필 국군 정보사 대령 그러니까 북파 공작 대죠 HID 거기에 대령을 갖다가 문재인의 국정원이 간첩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서류를 조작하고 해가지고 그 했는데 그러면은 김기현 국정원장이 들어갔으면 야 그거 명예회복 시켜주고 야 어떤 새끼들이 간첩 조작을 했어 금마들 잡아들여 해야 되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기현 국정원장이 문재인 쪽하고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권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고 어 뭐 일부러 자기는 이제 속된 말로 정치 저기 출마하려고 줄댄 거 아니냐. 그 양반 인터넷은 서울로 나오는데 고향이 뭐 계속 저기 공작관 TV 뭐 우리 선생님 저 최수영 쌤 하는 이야기는 전남 나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원이 아내가 사실상 태업이라며 태업 뭐 안 돌아간다는 거죠.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국민들만 억울한 거지. 아무튼 간에 지금 그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지금 당장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염병을 중국이든 북한이든 갖다 뿌릴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원장은 병신 이 뭐랍니까 국 정보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모르는 서울대 치과 치대 출신 외교관을 앉혀놓으니까 정보가 다 뚫리는 거죠. 그 이태원 사고도 사전에 다 경고가 됐는데 그 뚫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찐따를 국정원장으로 앉혀놔가지고 여러분 다 죽게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죽어도 뭐 죽어도 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예. 아니 왜냐면 전염병 안 갖다 뿌리겠어요. 중국이나 북한이 자기들 죽게 생기는데 후방을 교란하려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계속하죠.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력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광고도 다 끊겨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은 그 김규현 국정원장 해고시키고 새로운 사람 정보 전문가를 그 국정원장에 앉히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압력을 넣으십시오. 여기는 국민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왜 대통령이 해주기를 그냥 정부가 해주기를 그냥 넉넉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국정원장에는 국정원에 대해서 빠꼼히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전부 다 어디 병신들을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으니 어, 그, 그 해외 공작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해외 공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또 앉혔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간에 국정원이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전국에 전염병이 뿌려지고 해도 이거 잡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압력을 넣으십시오. 그거 아니고서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마약이 퍼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역사 전쟁도 못 하고 있고 역사 전쟁 이런 거는 한번 뭐 글을 쓰든 뭐라든 현장 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깨집니다.
이런 거 국정원이 특활비 뿌려가지고 역사 전쟁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국정원장이 뭐 서울대 뭐 치대 나오고 뭐 외교관 하면 뭐하노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월급만 타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민간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좀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이고 뭐 대통령을 하면 뭐 역사를 모르니까는 역사 전쟁에서 밀리면 뭐 계속 밀리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역사 전쟁을 하려고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여기다가 후원해 주시고요. 월정기 후원 바로 가기 댓글 하단에다 걸어 놓겠습니다. 저희가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그거 자료가 많은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유튜브에 띄울 겁니다. 그거 보고 역사 공부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